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주요 수급 동향들 알아봤고요. 이제 증권광장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930 투자전략실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뵙는 개인더블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네. 좀 사정이 있어서 정말 나오고 네. 싶었는데. 네. 오늘 아니, 나오게 됐네요. 930 투자전략실 자리를 이제 비우는 동안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잘 가서 네. 리뷰를 참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주제와 함께 시장 공부하면서 나중에 종목 얘기도 더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이슈와 트렌드를 다루는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제 OCI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주가는 실적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태양광 업황과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태양광에 대한 투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네. 그 2019년 기준으로 좀 보겠는데요. 네. 태양광 이 신규 보급이 115기가와트시 정도로 전년 대비 12% 정도 이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이 최근에 조금 이제 축소된 모습을 이제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넘어서 다른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축소 부분들을 유럽과 미국이 현재 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외 시장으로 봤을 때도 성장률이 약 44% 이상 정도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중국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의 축소를 감쇄시키는, 상쇄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까지 결과를 보면 태양광 설비가 627기가와트시 정도 누적적으로 이제 쌓여 있고요. 그러니까 2009년에서만 이제 2009년 대비해서는 약 23기가와트시로 급성장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중국 시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30.1기가와트시가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중국만 봤을 때도 이 누적 태양광 설비가 240기가와트시 정도로 상향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네. 태양광 산업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각 국의 태양광 설비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약 13.3기가와트시 정도, 그리고 인도가 바로 9.9기가와트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이 7.0 정도 기가와트시, 베트남도 4.8기가와트시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인도 4.8기가와트시, 독일도 3.8, 그리고 호주 3.7, 우크라이나가 3.3. 한국의 태양광 설비는 현재 3.1기가 정도, 2009년 기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9년 기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 12 정도권으로 랭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설비 용량으로 봤을 때는 중국, 미국, 독일 이런 순으로 우리나라는 약 9위 정도에 위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주도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 등 이런 지붕형 태양광 쪽에 큰 관심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올해 각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인프라인데 네. 여기에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고 산업적으로는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 맞기는 한데 네.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네. 웨이퍼 그리고 모듈 이런 거에 영향을 참 많이 받기 때문에 태양광 업종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동향은 어떤지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태양광 쪽에 네. 일단은 약간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설명을 더 드린다면 앞서 이제 그린 산단 쪽에 지붕형 태양광 쪽이 가장 크게 현재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영농형 염해지, 예를 들면 과거에 새만금이죠, 새만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네. 새만금 해상단지가 과거에는 사해였는데 이제는 거의 신재생 에너지의 주력지로 재탄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붕형이 가장 크게 27.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형이라는데 염해지 쪽이 바로 22.3%, 그리고 이제 수상 쪽이 22.1%, 아파트나 주택형의 대여 사업들이 이제 12.8% 정도로 이런 태양광 쪽에 큰
점유율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린 뉴딜 수혜로 가장 크게 성장이 예상되는 쪽이 바로 이 태양광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 약 42.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가 23.2%, 풍력이 14.3%, 연료전지가 10.5%, 그리고 ESS가 8.8% 순의 점유율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보시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태양광이 조금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린 뉴딜 수혜로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되는 쪽은 바로 태양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 설비가 2019년에 3배 이상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현재 확정이 된 상황인데 전체 현재 발전 설비가 원자력이나 석탄 쪽에 약간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24% 정도 축소를 시킬 전망이고, 그리고 15%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향후에 40% 가까이 증가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큰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이 바로 이제 현재 글로벌 태양광 동향과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업종 분위기 및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셀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이쪽 업종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산업 체인은 크게 이 폴리실리콘과 그다음 인곳, 그리고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5개의 큰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은 이 태양광 에너지를 전류로 전환을 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이 이 태양광 발전 산업의 근간이 되는 물질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곳은 이 폴리실리콘을 융해를 해서 원통형 결정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웨이퍼는 바로 폴리실리콘을 융해해서 얇은 원판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도 웨이퍼가 쓰이는 거죠. 이게 웨이퍼라는 것은 가장 얇은 어떤 원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셀이라는 것은 바로 태양 전지를 의미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모듈은 바로 셀을 합쳐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용어를 한번 좀 간단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웨이퍼 가격 역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셀이나 모듈 업체들의 수익성이 감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웨이퍼가 또 가격을 하락하게 되면 역시나 셀이나 모듈 업체가 또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이런 구조를 현재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증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OCI가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흑자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최종 단계라 볼 수 있는 셀이나 모듈을 생산하는 쪽이 바로 하나솔루션이에요. 이쪽은 당연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까지 어떤 구조를 이해를 하셨다면 이 국내 태양광을 좀 산업 현황을 잠시 좀 보신다면은 지난해 1분기만 하더라도 1기가와트시가 넘어가면서 분기 최고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광 산업입니다. 그리고 3분기 누적 신규 태양광 보급 용량이 3.28기가와트시 정도로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 총 신규 태양광 보급이 4기가와트시가 넘어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장 조사 기관에서 올해 20% 이상 성장이 가능한 쪽이 바로 태양광 산업이고 2021년은 5기가와트시가 초과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경제가 안정이 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200기가와트시에 육박할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분야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동향을 저희가 쭉 살펴봤다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태양광 관련주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실적이 나왔으니까 OCI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맞죠. 첫 번째 종목은 OCI로 넣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 강세를 반영해서 이제 판매 가격 인상으로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은 있는 것 같던데 오늘 근데 또 주가는 좋지 못해요. 실적과 주가가 상당히 좀 괴리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OCI는
우선은 화합물과 그냥 폴리실리콘 제조를 양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 반도체 웨이퍼 핵심 소재 초고순도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다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베이직 케미컬 그리고 카본 케미컬,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1,63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계속 공급 부족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최근에 ESG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 태양광 발전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평균 80기가와트시 정도의 중국발 대규모 웨이퍼로 증설을 한 자체가 바로 2022년까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견조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주면서 몇 달 전만 해도 뭐 $20에 불과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은 뭐 굉장히 크게 그 8배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제가 150%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과거에 OCI가 좀 구조조정을 했을 때 폴리실리콘이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업은 접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쪽에서의 폴리실리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말레이시아 쪽의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그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는 또 상반기까지는 또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은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레이시아 공장이 지난해 4분기부터 최대치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석유화학 쪽이라든지 이 카본 소재 쪽도 주요 제품이 판매가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44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3분기 역시 말레이시아 이번에 또 3분기 역시도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또 최대 가동이 된다라고 하니까 2022년까지도 좀 그 분석 리포트나 이런 데를 보시면 좋게 보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이 수익성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에요.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도 1,000톤 정도 생산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반도체 수요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 또 3,000톤 이상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올해 또 태양광 설치 수요가 약 180기가와트시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네. 현 시점에서 포워드 밸류가 약 9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도 예상이 되고 네. 뭐 하반기에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 모두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이 실적 호조가 전혀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확인하고 자세한 차트 흐름 체크를 해볼게요. 별점 몇 개일까요? 지금 상황 봤을 때는 네. 제가 5점을 들고 왔는데 어제 차트만 보고 네. 일단은 5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저평가 국면인 거는 확실하기는 한데 왜 이렇게 주가는 못 갈까요? 약간은 수급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다른 섹터가 오늘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OCI에게 조금 이제 과도하게 어제 올랐다 싶어서 좀 매도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수급적인 요인이 강하게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향후에 제가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펀디멘탈 요소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OCI가 폴리실리콘 어떤 가격에 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기적인 긴 관점으로 본다면은 현재 시점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차트 형태만 보더라도 계속 어떤 박스권 형태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점인 상황입니다. 저점에서 얼마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봤자 크게는 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도 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위치적인 부분들도 큰 부담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5점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트만 조금 더 좋게 나왔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배경과 함께 앞으로 흐름에 대해 전망을 해봤습니다. 뜨거운 남자의 주식 OCI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골라봤는데 여기가 이제 태양광 모듈 쪽을 하나요? 그렇죠. 네. 일단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앞서는 네.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과 그리고 이것을 최종 조립하는 모듈 업체를 좀 네.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현대중공업 계열의 이제 태양광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태양광 모듈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셀 사업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태양광 모듈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상회를 합니다. 즉 이 셀 가격이 안 좋아지면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버터라든지 ESS 관련 시스템 부분도 매출 비중이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시공도 하고 있고 발전소 유지 보수 서비스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그리드 페러티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드 페러티에 대해 도달한 상황입니다. 즉 원가와 판매가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판매가가.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 이슈 때문에 태양광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태양광 관련된 주들이 올해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 지역이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나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750메가와트시를 증설을 한 상황이라서 전년 대비 태양 모듈이 캐파가 2배 이상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대면적 태양광 모듈 신제품을 또 생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주가가 보시면은 많이 안 좋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모듈과 셀 업체들이 실적 부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조정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음성 셀 공장 재가동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서는 실적 부진이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하반기에 고출력 제품 공급 등 이 제품 단가가 상승할 전망이라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그런 반전의 기회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는 하다라고 말씀은 네. 해주셨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으로 주실지 들어볼게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2점 정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박하게 주셨네요. 자, 왜냐하면은 네. 아직까지는 뭔가 턴어라운드가 될 만한 조짐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만의 가능성은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좀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차트 형태도 5일선을 현재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의 역배열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 상단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거래량과 21선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만 조금 더 투자가 거래 대금이 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저희가 종목을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고른 종목이고 마지막 네. 공약주는 송동현 대표가 직접 픽해 오시는 종목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는 동안 930 투자전략실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뭐 이루다, TCC 스틸, 네. 그다음에 뭐 태경 BK, 라파스가 다 잘 갔어요. 네, 그렇죠. 네, 시기가 잘 맞았으면 저희가 리뷰까지 했었을 텐데 자리를 비우는 동안 오히려 안 나와서 좀 더 그랬나요? 돋보이지 않을까? 네, 주가가 잘 가는 걸 저희가 보고만 있었어야 네. 했는데 이슈를 던지면은 정말 찰떡같이 종목을 잘 찾아와 주셔서 오늘은 이제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주제와 관련이 되면서도 네. 조금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 또 저평가 영역에 있는 이런 종목을 하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요, 바로 도하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2150이고요. 종목 코드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고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1957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이자 1위인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이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철도, 그다음에 플랜트, 수자원 등 이 SOC 전 분야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종합 토목 설계라든지 종합 감리 등 이런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생산 공급을 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이 종합적인 수주 잔고만 1.5조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신규 수주가 1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성장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종합 1위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평가 기준이 높인 이 종합 심사 낙찰제라고 있어요. 바로 기술력 평가 기준을 높인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현재 2019년부터 도입이 되면서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업계 내 수주 1등을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94% 이상의 낙찰률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주를 받은 것이 이 완도금일의 해상풍력 기본 설계 단독 수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부강역과 대전역, 북대전 IC 이 공구 기본 실시 설계 수주도 현재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도 하고 있고 또 태양광도 하고 있거든요. 또 태양광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457억 규모의 일본의 머천트 에너지라고 히로시마현의 태양광 발전소를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설계부터 시공 운영, EPC라고 부르죠. 이것을 시공 이나 조달, 운영까지 일괄 관리를 현재 계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6년부터 일본에서 계속 이 태양광 관련돼서 수주를 해왔는데 총 14건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현재 수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 굉장히 업력이 깊은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SOC 예산이 3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또 수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이 글로벌 SOC 투자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등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 1등이고 해외 쪽도 보시면 해외 쪽도 종합적으로 또 그 수주를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그만큼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 계속적인 수주의 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인프라 지금 투자 자금이 집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좋은 것이 최대 주주가 5만 9천 주 정도를 매입을 했어요. 그게 공시로 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는 이 GTX-A 노선을 도화 엔지니어링이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GTX-C 노선도 아직은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도화 엔지니어링이 GTX-A 노선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C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입질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태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국토부 GTX-C 노선 기본 계획의 공동 계획에 참여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GTX-C 노선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6,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2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전년 대비 34% 이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30% 이상의 성장을 가정한다면 현 시점 기준에서 포워드 PR이 1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대본에는 안 넣었는데 지금 또 이 대북 이슈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뭐 남북 정상회담 로이터 통신이 뭐 발표됐다라고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 기대망에 따른 대북주 관련된 수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적인 이슈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 기대감이 아직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또 로이터 하시는 통신에서 거네요. 나왔어요. 남북 정상회담. 로이터 통신에서 나오고 어제 정부 청와대 측에서 또 사실 무근이다라고 재반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최근 뉴스는 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고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걸로 근데 또 어제 또 사실 무근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나와줄 것으로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 쪽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교류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면 철도주로 반응이 도하 엔지니어링이 바로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철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도하 엔지니어링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인 이슈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바쁘신 건 아니죠? 끝나고 애기 보러 가셔야 되나? 오늘따라 말이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라고 맞아요.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말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셨던 네.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일까요? 네, 5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점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짚어볼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7월 27일 날 누가 좀 손절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종가 기준으로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고 그 전날도 지금 121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지금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3%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21선을 막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도하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요. 저는 포워드 PER 15배를 적용해서 1,500원을 목표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8,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의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종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3개 종목들 마지막으로 별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장중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된 OCI 별점 5개 나왔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투자 매력도 별점 2개 주셨고요. 도하 엔지니어링 오늘 송동현 대표의 픽입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1,500원, 손절 가격 8,3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고요. 930 투자전략실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